저는 대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나 회사에 와서도 발표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.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다 만들고 나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분명히 만들 때는 저도 이해가 다 됐었는데요. 발표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. 그 말을 듣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자료를 다시 보면 왜 이렇게 만들었지?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만들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요. 보통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. 만약에 라면 끓이는 법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주제를 딱 봤을 때 처음에 떠오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해나가면서 자료를 만듭니다.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발표 순서를 처음에 보통 말을 하니까 여기서 적당히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적습니다. 라면을 끓일 때 준비물은 뭐가 있고 근데 준비물이 라면 종류마다 다르니까 어떤 라면으로 설명할지를 미리 정하고 라면을 끓이면서 재료들을 넣는 순서 설명을 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었을 때 많이 맛있어지는 걸 후반부에 넣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짠 발표 순서는 결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. 그런데 일단 떠오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이 발상 자체부터 글러먹었다는 걸 회사를 다니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. 발표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정보가 남들에게는 원하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당연하게 안 넣은 걸 사람들이 사실 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. 일단 너무 당연해서 이런 것도 자료에 넣는다고? 싶은 정보까지 다 넣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일 때 어떤 라면은 계란을 넣는 게 일반적이고 너구리 같은 건 안 넣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.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라면이 팔팔 끓으면 보통 라면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넣고요. 특이한 케이스로 너구리나 오징어 짬뽕 같은 건 계란을 안 넣습니다. 계란을 안 넣는 라면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은요.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라면이 팔팔 끓으면 계란을 넣습니다. 라는 모호하면서도 그냥 당연한 말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당연한 말을 일단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한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랐었고 이렇게 당연한 부분을 넣어주는 게 발표에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라는 거를 잘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부분을 넣어준 다음에 발표 시간을 고려해서 모호함을 채워주는 논리 부분을 추가 자료 부분에 넣거나 라면 종류에 따라서 계란을 안 넣는 게 더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. 라고 언급만 하는 식으로 이제 발표 시간 분량을 조달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.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발표를 하면서 더 맛있는 이라는 주관적인 걸 말하는 게 좀 죄책감이 들긴 한데요. 라면을 끓이는 법으로 예시를 들어서 어쩔 수 없긴 하네요. 제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좋은 이유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난이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조금 상세하고 특별한 정보 부분을 말할 때 그 답에 대한 힌트를 미리 살짝 보여준다라고 하면 적당할까요? 아무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이 당연한 말이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원래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좀 으슬으슬하게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춥지도 않고 엄청 심하진 않아서 밖에 나가는 게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따뜻하게 해놓고 쉬면서 굳이 병원은 안 갔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.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할 때처럼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요. 아침에 일어나서 몸살 기운이 약간 있었는데 병원은 일단 안 갔습니다. 보니까 오늘 별로 그렇게 춥지도 않고 안 나가고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. 라고 해서 발표할 때는 같은 말도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. 아까 예시에서도 라면이 팔팔 끓으면 보통 라면의 경우에는 계란을 이라고 설명을 하면 제가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뒤에 계란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.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논리적으로 비약이 되지만 당연한 말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 비약을 채워주는 말로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발표할 때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. 그래도 평소에 그냥 아무 말 하듯이 대화를 할 때는 먼저 말했던 방식처럼 흘러가는 대로 말하긴 합니다.
그리고 이건 영상을 만들 때 대본을 써보면서 깨달은 건데요. 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한 문장을 엄청 길게 말을 느려서 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라면이 팔팔 끓으면 계란을 넣는데 만약에 계란을 푹 익히는 걸 좋아하시면 넣고 더 끓이시면 되는데 면이 좀 안 퍼지고 꼬들꼬들한 게 좋으면 계란 넣는 타이밍을 좀 빨리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계란은 반숙이 좋은데 면이 안 퍼지는 게 좋으시면 적당히 넣고 빨리 불을 끄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면 총 4가지 경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면이 퍼진 걸 좋아하는지 꼬들꼬들한 걸 좋아하는지랑 계란이 반숙이 좋은지 다 익혀 먹는 게 좋은지랑 그리고 또 계란을 풀어서 넣는 게 있고 덩어리로 익히는 게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여태까지 쭉 한 문장으로 말을 했는데요. 이렇게 쓰니까 저도 말하는 게 정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정보를 나눠서 간결한 문장으로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문장을 바꾸면 라면이 팔팔 끓으면 계란을 넣습니다. 계란을 푹 익히는 걸 좋아하면 넣고 시간을 좀 두세요. 반숙이 좋으시면 그냥 끄시면 되고 그런데 이때 면이 꼬들꼬들한 게 좋은지 퍼진 게 좋은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기호에 맞게 계란 넣는 타이밍을 조절도 하셔야 됩니다. 생각해보니까 계란도 풀어서 넣을 수 있고 안 풀고 덩어리지게 끓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아까의 질질 끄는 한 문장이 대여섯 문장으로 쪼개졌는데요. 이렇게 말을 끊어서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더 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. 정리하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만 한 것 같네요.